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제15회 사회복지 행정론의 2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의사결정 방법 및 기술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됐습니다. 자, 보면 대안선택 흐름 도표는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에 해당한다. 자, 의사결정 기법 중에서는 몇 명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를 하느냐. 그래서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우리가 개인적 의사결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의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 가운데 참여해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걸 그걸 집단적 의사결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개인적 의사결정 기법은 딱 2개다. 뭐였나요? 지금 여기 나오는 대안선택 흐름 도표와 하나 더 뭐가 있죠? 의사결정 나무 분석 기법이 있었었죠. 그리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였다고요? 집단적 의사결정 기법이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나 그렇죠, 명목 집단 기법, 그렇죠, FGI 기법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됐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틀린 겁니다. 이건 집단적이 아니라 개인적이라고 고쳐야 되는 거고. 2번 보시면 브레인스토밍은 지도자만 주제를 알고 그 집단 안에서는 문제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법이다. 자유로운 토론은 맞습니다. 사실 이 지문은요, 앞뒤가 서로 맞질 않아요. 우리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죠? 자유로운 분위기. 그렇죠? 또 한 가지 찝으라고 하고 또 시험에 나왔던 것은 소통 가운데 발생하는 의사의 내용들을, 그렇죠? 의사소통의 내용들이 질보다는 양에 초점을 둔다고 그랬습니다. 양보다는 질이 아니라 질보다는 양에. 자, 보면 지도자만 주제를 아는 것이 아니라 집단 성원 전체가 주제를 공유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아주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양쪽으로 막 쏟아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브레인스토밍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취합하고 건질 수 있는 것들만 뽑아내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얘기하더라. 대표적인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자, 3번 보시면 판단적 결정은 정보 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자, 의사결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관해서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고 판단적 의사결정이 있었고 문제 해결적 의사결정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직관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면 이건 뭐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즉 의사결정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관적 능력. 그 직관이란 게 뭐예요? 야, 이거 지금 좋은 것 같으니까 야, 하자! 이렇게 결정 내버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의사결정 방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양해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의사결정 방법이 직관적 방법이었었죠. 2번째가 판단적인데 이건 의사결정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통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의사결정자는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경륜을 가지고 있고 또 경륜에 기반한 지식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복지관에 가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장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의사결정의 주축이 되어지지 말단 초보 사회복지사가 의사결정을 하지 않잖아요. 그 관장님이 갖고 계신 게 뭐예요? 지식도 있으시고 또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 경륜을 갖고 계시죠? 자, 바로 그것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판단적 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판단적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의사결정 기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 3번째가 문제 해결적 의사결정은 뭐예요, 여러분? 과학적인 절차, 수단, 방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의사결정하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한다면 어떤 연구 보고서가 하나 나오고 우리 정부에서 국책사업 같은 거 하잖아요. 어디에다가 신공항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은 그 입지와 앞으로 이 신공항 운영을 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또는 이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대학이나 또는 연구소 같은 데다 보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내죠.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검토합니다. 의사결정가가. 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오케이, 공항 만들자. 이런 게 바로 문제 해결적 의사결정 방법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완벽한 형태의 의사결정이 될 수 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 만드는데, 연구 진행하는데 엄청난 시간 들어가고 또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급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지거나
또는 조직 안에 갑자기 위협스러운 변수가 등장하고 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 의사결정을 빨리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문제 해결적 의사결정 방법을 쓰질 않더라.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에서 사용하는 것은 판단적 의사결정이라는 것도 하나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3번 보면 판단적 결정은 정보 수집, 연구, 분석과 같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건 판단적 결정이 아니고 문제 해결적 의사결정에 관한 설명이고요. 개인의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직관적이 아니라 이게 바로 판단적 의사결정이죠. 직관적 의사결정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직관으로 야 이거 하면 괜찮겠다. 야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냥 본인이 괜찮다라고 하니까 의사결정 해버리는 겁니다. 됐죠? 자, 비정형적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의 직관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정형적 의사결정이 있고 비정형적 의사결정이 있었어요. 정형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틀이 딱 정형화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터지잖아. 그러면은 어떠하게 의사결정하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특히 사회복지 조직은 운영규정이라는 걸 갖고 있어요. 직원이 만일에 조직 안에서 무슨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 직원을 상대로 해서 어떤 처벌을 해야 된다. 어떤 징계를 주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징계 절차가 딱딱 나와 있습니다. 뭐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뭐 구성해서 그 직원의 소명을 들어본다.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뭐 회의를 한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 직원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다음 대안들 중에서 선택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게 정형적 의사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문서화된, 즉 성문화되어진 어떤 정형화되어진 규정을 갖고 있고 그 규정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정형적인데 비정형은 이런 앞에서 공부하셨던 직관적이나 또는 판단적 의사결정처럼 그냥 개인한테 맡기는 겁니다. 의사결정자 개인이 갖고 있는 직관이나 또는 지식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의사결정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비정형적이다. 그러니까 의사결정자의 직관과 판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 비정형적 맞는 얘기죠.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5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지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우리 통합이론서에 전부 다 내용이 잘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꼭 좀 보고서 시험장에 가 주셔야 됩니다. 자, 함께 해서 고맙고요.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